제 페이스 페이지에서 모아왔습니다. 넷포스팅에 자한당 관계자가 자한당 당대표 선거 개표 부정 염려 없는데 웬 호들갑이냐 댓글 다는데, 그러려면 왜 후보 참관인 없어도 개표 부정 여지가 없는지 설명하는 게 우선 아닌가.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식으로 말하고 수긍하라면 어이가 없다. 전직 국회의원인 분입니다. 아니 이분 말고도 뭐 저기 제 유튜브 댓글에도 그거 가지고 괜히 관심 끌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제가 제기한 문제가 기우인 근거를 갖다 대셔야죠. 그걸 갖다 그런 근거 없이 네가 뭘 알고 그러냐. 아니 그러면은 국민으로서 공당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 끄라. 우리 당 문제는 당내 문제는 당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그게 국민에 대한 태도입니까? 그러면은 그런 당을 어떻게 지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근거를 대십시오.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제기한 문제에 근거가 없는데 괜히 낭설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네가 모르고 얘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반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냥 우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하시는 분이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뭐 국민이 얘기한 문제가 어이없어 보이는 것도 납득을 시켜야 돼요. 진짜. 그런데 뭐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러면은 원래 우리 사정이 다른데 그 사정을 갖다 왜곡해서 한 이야기가 당신 귀에 들어간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개표 부정하든지 말든지 넌 신경 꺼라. 이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여튼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 딸이 왜 이민 갔는지, 5.18 유공자가 누군지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임에도 사생활이라 공개 못한다면서 일반 국민의 금융정보는 통계청에서 마구 뒤져볼 수 있는 나라, 지금의 한국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생활은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사생활이 아니면 사생활만 보장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생활 부분이 아닌 부분을 갖다 사생활로 막아버리고 정작 진짜 사생활에 대한 것은 마구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법원에 여기 명령이 있어야 뒤져볼 수 있는 것들을 갖다 통계청에서 이제는 뭐 막 뒤져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국가가 사실 자유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은 부분 진척됐죠. 이건 손석희 건입니다. 변호사 10명의 오줌 이야기가 나왔으니 변호사 20명 선임했으면 이거 이야기가 나왔겠네. 특히나 앞으로 차에 요강 두고 다니거라. 아니면 페트병이라도. 오줌이 마려우면 길눈이 초능력급으로 밝아지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고 한다. 보통 이런 상황에 오줌 마려우면, 그러니까 차를 몰다가 이런 상황에 오줌 마려우면 편의점이나 주유소를 찾게 되지 않나? 과천대로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이 먼 길까지 들어가가지고 교회 앞 공터까지 갔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갖다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앞 공터를 갖다, 아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당연히 대로에서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다든지 자기가 하는 말에 따르면은 이 먼 곳까지 가서 교회 앞 공터까지 가서 여기 바로 산 옆이 있어요. 거기서 오줌을 늘려갔다. 여기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손석희 혹시 저기 무슨 멧돼지 귀신이라도 씌웠습니까? 왜 자락에 가가지고 오줌을 꼭 놔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에 글 출처는 페이북 페이지 의사 양반 혹은 굿모닝 닥터 두 닉을 다 쓰시는 분이에요. 의사이신 분 같은데 지금은 일본에서 거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부산 출신이고 부산에서 의대를 졸업하시고 지금은 일본에서 거주하신다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 장손녀를 블랙리스트로 찍어서 쫓아낸 문재인.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씨는 독립기념관장이었음. 문재인이 당선된 후인 2017년 7월 국가보훈처 직원이 찾아와서 청와대의 뜻이니 일주일 안에 사표를 내라고 협박함. 윤주경 씨는 너무 황당해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연락했는데 피우진도 사퇴하라고 압박 넣었음. 독립기념관장은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었던 자리이며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음. 임기가 지나도 후임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보장받는 예우가 있는 자리임. 윤주경 씨는 자신이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문재인이 찍어서 쫓아내려는 것이 너무 황당했으나 너무 모욕적이라서 어디 말하지도 못했다고 함. 윤주경이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고. 피우진도 국회 예특위에서 사표를 강요한 적이 있다고 자백했었음. 피우진은 문재인이 국가보훈처 개혁이라면서 꽂은 인간으로 공산당 남노당 출신인 손혜원의 애비에게 건국 훈장을 준 인간임.
윤봉길 의사의 손녀를 블랙리스트로 찍어서 탄압할 때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3대네요, 정확히. 윤봉길 의사의 후손은 탄압하고 남노당의 자손은 건국훈장을 주는 이게 나라냐? 그럼 다시 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외모 지상주의 경각심 아이돌 만들기. 이거 얼마 전에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한 얘기죠. 탈바가지 뒤집어 씌운 아이돌 진선미 네 돈으로 육성해봐라. 그리한다면 네 신념을 인정해주마. 자, 다음은 문희상에 대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멧돼지가 문희상보다 훨 호감가는 외모다. 문희상을 멧돼지에 비유한 걸 멧돼지들에게 사과한다. 문희상이 뉴욕 동포 간담회에서 국민의리 생략한 이유. 멧돼지는 먹을 게 앞에 있으면 배는 게 없음. 자, 이거는 미디어펜에서 제작한 겁니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내부 고발자 업무 배제, 박소연 대표는 그대로. 좀 이해가 안 되죠. 내부 고발자는 직무 정지안을 의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A씨를 갖다 이제 독립관리국장 업무에서 배제한 것과는 별도로 이사직 직무 정지안도 추진 중이고, 박소연인가 이 사람은 전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면 담당 관청에서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왜냐? 이 박소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하고 정치적 커넥션이 있기 때문이죠. 만절필동 좋아하는 자들은 몸을 10,000번 꺾어 동해에 던지면 된다. 만번을 꺾어가지고 필이 할 때 필자고 동은 동력동자죠. 그러니까 댓글 중에 서해 던집시다. 몸이라도 그쪽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또 어린 시절 자기가 연탄 가게를 해가지고 몸에 연탄 묻는 게 너무나 싫었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죠. 문재인이 어린 시절 그 부모가 연탄 가게를 운영했고 이제는 그가 국민들이 연탄 난방하고 살게 만드는 중이다.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이 쓴 겁니다. 경제의 신인 양 군림하던 장하성은 어디로 사라졌나.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안 들리네. 송구이 운운한 자의 출당 논의조차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정체성이다. 이건 제 글이고요. 도로 이해찬이 펠로시 미 하원의장 만나보니 북한 정부가 부족하더라 말했다. 그 여자 너 만나기 전에 네가 친북 친중 인사라는 정보기관 브리핑 받고 만난 거야. 정부는 네가 캄캄한 거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펠로시는 소위 말해서 패션 좌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강남 좌파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한 여자라서 자기네들이 가서 말하면 통할 줄 알았나 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것들이 모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안 쓴 게 있는데요. 정신과 의사인 방신이 언급하신 문제인데, 박근혜 정권에서의 블랙리스트는 그냥 돈 안 주고, 그러니까 지원금 안 주는 것에서 끝났지만,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사람을 갖다 실제로 잘라내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더 심각하다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글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못 찾았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글을 쓸 소재가 바닥나는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